나는 그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다. 결혼식장은 서울의 고급 호텔, 200명 가까운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우리를 축하했다.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내 손을 뿌리치고 내 얼굴에 침을 뱉었다. 너 같은 년은 결혼할 자격 없어. 내가 나한테 한 짓을 다들 알아야 해. 그의 목소리가 호를 울렸다. 그 순간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났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그냥 차갑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김준호였다. 대학 시절부터 5년을 만난 남자. 우리는 서울대 출신, 그는 대기업 임원의 아들로 태어나 모든 게 순탄했다. 나는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졸업하고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우리의 결혼은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그날 그는 모든 걸 폭로했다. 내가 과거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사실을. 그건 그의 아이였다. 대학 때 그는 결혼할 테니 걱정 마라고 했지만 나중엔 자직 준비 안 됐어 라고 발뺌했다. 나는 혼자 병원에 갔다. 그 후로 우리는 다시 만나 결혼까지 왔지만 그는 그걸 빌미로 나를 협박해왔다. 결혼식장에서 그걸 터뜨린 건 그의 바람 상대인 내 절친한 친구, 수연 때문이었다. 수연이 그 비밀을 알려주고 그를 유혹했다. 그 둘은 이미 몇 달째 관계였다. 하객들이 웅성거렸다. 내 가족은 없었다. 고아원 출신이라 친척 하나 없이 혼자였다. 그의 부모가 나를 끌어내리려 했지만 나는 그냥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 말만 하고 자리를 떴다. 호텔을 나서며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 집은 우리가 함께 산 아파트였다. 문을 열자 그의 짐이 이미 치워져 있었다. 수연의 물건이 보였다. 나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다. 서울의 야경이 빛났다. 하지만 내 안은 텅 비었다. 왜 울지 않았을까? 왜 소리치지 않았을까?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분노는 폭발하지 않았다. 그냥 차갑게 가라앉았다. 살아야 해. 나는 중얼거렸다. 이대로 끝나면 안 돼. 그날 밤 나는 잠을 자지 않았다. 컴퓨터를 켜고 그의 모든 걸 검색했다. 김준호, 32세, 삼성전자 과장. 그의 아버지는 회사 고위 임원. 수연은 내 대학 동기, 지금은 PR 회사에서 일한다. 나는 변호사로서 사람들의 약점을 잘 안다. 하지만 그때는 그냥 관찰했다. 그의 소셜 미디어를 봤다. 결혼식 사진이 올라오지 않았다. 대신 수연과의 사진이 올라왔다. 새로운 시작지라는 캡션. 나는 웃었다. 차갑게. 새로운 시작. 내 인생의 끝이 될 텐데. 다음 날 로펌에 출근했다. 동료들이 걱정스레 물었지만 나는 개인사예요 라고만 말했다. 일에 집중했다. 하지만 머릿속엔 그들이 떠나지 않았다. 왜 나를 배신했지? 준호는 나를 사랑했다고 했다. 수연은 내 유일한 친구였다. 고아원 시절부터 함께한. 그런데 왜? 나는 생각했다. 그들은 약한 자를 밟는 걸 즐기는 타입이다. 준호는 항상 우월감을 느꼈다. 수연은 질투심이 강했다. 내 성공을 부러워했다. 결혼식장에서의 그 행위는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의도였다. 한국 사회에서 여자의 과거는 치명적이다. 특히 임신 중절.
사람들은 속삭일 테다. 그 여자, 더러워. 나는 한 달을 그렇게 보냈다.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밤마다 그들의 삶을 관찰했다. 준호의 회사 이메일을 해킹할 순 없지만 공공정보로 충분했다. 그의 아버지가 회사에서 승진을 노리고 있다는 기사, 수연의 회사가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모집 중이라는 소식. 나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냥 기다렸다. 기다림은 고통이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 자신을 설득했다. 참아. 지금 움직이면 내가 망해 내 심장은 썩어가는 듯 했다. 분노가 억눌릴수록 더 날카로워졌다. 임랭 콩큐도옥 AI, 나는 깨달았다. 그들의 행복을 지켜보는 건 나를 죽이는 거였다. 2달 후, 첫 번째 기회가 왔다. 수연의 회사가 로펌을 찾고 있었다. 계약 분쟁 건 나는 내 상사에게 추천받아 그 케이스를 맡았다. 수연을 만났다. 그녀는 놀랐지만 웃으며 말했다. 오랜만이야. 미안해, 그 일, 나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 일은 일이니까 우리는 미팅을 했다. 그녀의 눈빛에 죄책감이 스쳤다. 하지만 곧 사라졌다. 그녀는 여전히 자만심 강했다. 나는 그녀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다. 회사 서류를 검토하며 작은 실수를 발견했다. 세금 탈루 의심.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그냥 메모했다. 준호 쪽도 마찬가지. 그의 회사에서 내부 감사 소문이 돌았다. 나는 익명으로 제보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아직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관계를 관찰했다. 소셜미디어에서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여행 사진, 데이트 사진. 매번 볼 때마다 내 가슴이 쿡쿡 쑤셨다. 왜 나만 고통받아? 하지만 나는 참았다. 참는 게 힘들었다. 밤에 악몽을 꿨다. 결혼식장에서의 그 침이 내 얼굴에 다시 뱉어지는 꿈. 깨어나면 땀이 흥건했다. 나는 나 자신을 탓했다. 내가 약했어. 그래서 당한 거야. 하지만 그 생각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3달째 나는 첫 움직임을 시작했다. 수연의 회사에 조언을 했다. 이 계약 문제될 수 있어요. 수정하세요. 그녀는 고마워했다. 하지만 그 수정으로 그녀의 실수가 더 드러나게 만들었다. 나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조언했다. 그녀가 따르지 않으면, 그녀 탓 따르면 나중에 폭로될 약점. 그것이 시작이었다. 준호에게도 그의 아버지 승진건의 익명 팁을 보냈다. 자녀의 스캔들이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 하지만 증거 없이 그냥 소문으로. 그들은 불안해할 테다. 나는 웃었다. 이게 내들의 사회잖아. 도덕과 법으로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내 마음이 변했다. 처음엔 복수라기보단 생존이었다. 하지만 이제 즐거움 비슷한 게 느껴졌다. 그들의 불안을 상상하며 나는 잠을 잘 잤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이게 나인가? 나는 거울을 보며 물었다. 고아원 시절의 나는 착한 아이였다. 이제 나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다시 그 결혼식장으로 돌아갈 테니까. 나는 매일 출근하며 그들의 삶을 추적했다. 준호의 페이스북에 수연과의 사진이 줄어들었다. 대신 스트레스 풀기라는 캡션의 술 사진이 늘었다. 좋았다. 내 익명 제보가 효과를 발휘한 거다. 그의 아버지 승진이 지연됐다는 소문이
회사 내부 커뮤니티에 돌았다. 나는 로펌 네트워크로 확인했다. 김 과장 아버지, 가족 문제로 보류 완벽했다. 나는 직접 나서지 않았다. 그냥 사회의 메커니즘을 이용했다. 한국 사회는 소문에 약하다. 특히 대기업에서. 수연 쪽도 마찬가지. 그녀의 회사 계약이 문제가 됐다. 내가 조언한 대로 수정했지만 그로 인해 이전 세금 기록이 감사에서 걸렸다. 그녀가 나에게 전화 왔다. 도와줄 수 있어?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법대로 하면 돼. 내가 도울게. 미팅을 잡았다. 그녀를 만난 자리에서 그녀는 울먹였다. 준호랑 나 그때 미안했어. 하지만 사랑이었어. 나는 웃었다. 속으로. 사랑. 내가 내 비밀을 팔아넘긴 게 사랑이야. 하지만 입으로는 과거는 잊자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의 서류를 검토하며 더 깊은 약점을 찾았다. 그녀의 회사가 클라이언트 돈을 유용한 흔적. 증거를 모았다.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 기다렸다. 이 과정이 나를 갉아먹었다. 낮에는 변호사로서 완벽했다. 하지만 밤에는 고독이 밀려왔다. 친구는 수연뿐이었다. 이제 아무도 없었다. 나는 카페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했다. 모두 행복해 보였다. 왜 나만? 분노가 스멀스멀 올라왔다. 임랭라뱅. 웃기지 마. 침묵은 약자만 죽여. 나는 책을 읽었다. 심리학 책, 복수 심리에 대한. 그 안에서 나를 봤다. 억압된 감정이 폭발하지 않고 계산적으로 변하는 과정. 나는 그걸 따랐다. 매일 일기를 썼다. 오늘 그들의 불안을 느꼈다. 내일 더 키울 거야. 4달째 준호가 나에게 연락 왔다. 만나자. 이야기할 게 있어.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피곤해 보였다. 수연이랑 싸웠어. 내가. 뭔가 했어. 그는 의심했다. 똑똑했다. 그래서 위험했다. 나는 태연하게 말했다. 무슨 소리야? 결혼식 후 처음이네. 그는 사과했다. 그날 미쳤었어. 용서해 줄래?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용서. 내가 내 인생을 망쳤는데? 하지만 겉으로는 생각해 볼게 라고 했다. 그 자리에서 그의 약점을 캐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실패할 뻔했다는 이야기. 나는 메모했다. 그 만남 후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의 이메일을 해킹할 순 없지만 공공 데이터로 충분했다. 그의 아버지가 과거 뇌물수수 의혹이 있었다. 오래된 기사. 나는 그것을 익명으로 회사 감사팀에 보냈다. 증거 첨부. 법적으로 문제없는 방식. 그냥 공익 제보. 준호의 아버지가 조사받기 시작했다. 그는 스트레스로 병원에 갔다. 소문이 돌았다. 준호의 승진도 미뤄졌다. 수연은 더 나빠졌다. 그녀의 회사가 세무조사받았다. 그녀가 다시 나를 찾았다. 내가 한 거지? 왜? 그녀의 눈에 공포가 보였다. 나는 부정했다. 내가 왜? 증거 있어. 그녀는 없었다. 그냥 의심. 하지만 그 의심이 그녀를 파괴했다. 그녀와 준호의 관계가 흔들렸다. 싸움 소식이 소셜에 올라왔다. 삭제됐지만 나는 봤다. 이제 내 마음이 뒤틀렸다. 처음엔 생존이었지만 이제 중독됐다.
그들의 고통을 보는 게 쾌감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들었다. 이게 오라? 내가 괴물이 된 거 아냐. 밤에 나는 울었다. 오랜만에. 고아원 시절처럼. 하지만 다음 날 다시 시작했다.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그 결혼식장에 내가 돌아올 테니까. 5달째 큰 기회가 왔다. 준호의 회사에서 내부 고발자 제도가 강화됐다. 나는 그걸 이용했다. 그의 프로젝트에서 부정행위를 제보했다. 실제로 있었다. 그가 비용을 부풀린 증거. 나는 어떻게 알았나? 그의 말실수와 공공 입찰 데이터로. 제보 후 조사가 시작됐다. 준호는 해고 위기. 수연도 마찬가지. 그녀의 클라이언트가 소송을 걸었다. 내가 뒤에서 조언한 클라이언트. 법적으로 완벽. 그녀의 회사가 파산 직전. 나는 그들을 지켜봤다. 이제 그들은 나처럼 고독했다. 좋았다. 하지만 내 안도 텅 비었다. 이게 끝인가? 나는 생각했다. 아니, 아직 아니었다. 6달이 지났다. 준호의 아버지가 퇴사했다. 뇌물 의혹으로. 회사 이미지가 중요하니 자진 퇴사, 준호는 해고됐다. 프로젝트 부정으로. 그는 실업자가 됐다. 수연의 회사는 파산 신청. 그녀는 빚더미에 앉았다. 그들의 관계는 끝났다. 준호가 수연을 버렸다. 내 탓이야 라고 소리쳤다는 소문. 나는 로펌에서 승진했다. 아이러니했다. 그들의 파괴가 내 성공을 가져왔다. 동료들이 축하했지만 나는 미소만 지었다. 속으로는 공허했다. 밤에 나는 그들의 소식을 검색했다. 준호는 알코올 중독 치료 중, 수연은 우울증으로 병원 입원. 완벽했다. 하지만 왜 만족하지 않았을까? 더 해야 해, 그 생각이 들었다. 이미 충분했는데. 준호가 다시 연락 왔다. 도와줘. 일자리 소개해줄 수 있어. 그의 목소리가 약했다. 나는 만났다. 그는 초췌했다. 미안해.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 그는 울었다. 나는 차갑게 봤다. 내가 한 대로 받은 거야.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대신 생각해볼게 라고 했다. 그 자리에서 그의 최종 약점을 찾았다. 그는 새로운 여자를 만났다. 또 바람. 나는 사진을 찍었다. 증거. 수연도 마찬가지. 그녀가 퇴원 후 나를 찾았다. 친구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녀의 눈이 절박했다. 나는 안아줬다. 겉으로. 물론, 하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빚을 더 키울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과거 불법 대출 기록을 찾았다. 익명으로 채권자에게 알렸다. 이제 복수는 절정으로 치달았다. 나는 그들을 모았다. 화해하자라는 명목으로. 카페에서 준호와 수연 둘 다 왔다. 그들은 서로를 피했다. 나는 말했다. 과거를 잊자. 새 출발. 그들은 고마워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나는 증거를 보여줬다. 준호의 새로운 여자 사진을 수연에게. 수연의 대출 기록을 준호에게. 그들은 싸웠다. 소리쳤다. 내가. 너 때문에. 나는 그냥 봤다. 그리고 일어났다. 이게 내들의 사랑이야. 그 후 그들은 완전히 무너졌다. 준호는 자살 시도. 병원에 실려갔다.
수연은 해외로 도망쳤다. 하지만 빚 때문에 잡혔다. 경찰 조사.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아니었다. 내 마음이 썩었다. 매일 거울을 볼 때 낯선 얼굴이 보였다. 너는 누구야? 나는 물었다. 고아원 아이가 아니었다. 변호사도 아니었다. 그냥 복수자. 7달째 로펌에서 문제가 생겼다. 내 제보가 추적됐다. 익명이었지만 IP 추적으로. 상사가 불렀다. 이게 내 짓이야. 증거가 있었다.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의심받았다. 승진이 취소됐다. 동료들이 멀어졌다. 이제 나도 고독했다. 그들처럼.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후회하면 그 결혼식장의 침이 다시 느껴질 테니까. 나는 계속 관찰했다. 준호가 회복 중 수연이 감옥 갈 뻔 좋았다. 하지만 내 안의 공허가 커졌다. 이게 삶인가? 밤에 나는 생각했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나 자신과의 싸움. 8달, 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최종 파괴. 준호의 자살 시도를 언론에 제보. 대기업 해고 후 자살 미수의 기사가 나왔다. 그의 가족이 망신당했다. 수연의 대출 사기를 더 파헤쳤다. 그녀가 체포됐다. 이제 그들은 바닥이었다. 나는 만족했다. 하지만 동시에 피곤했다. 멈춰, 내 안의 목소리가 말했다. 하지만 듣지 않았다. 멈추면 패배자. 9달, 반전이 왔다. 준호가 나를 고소했다. 명예훼손 증거가 있었다. 내 제보 흔적. 그는 똑똑했다. 회복하며 추적한 거다. 수연도 증언. 그녀가 우리를 파괴했다. 재판이 시작됐다. 나는 변호했다. 자신을. 법정에서 그들을 봤다. 초췌한 모습. 나는 증언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들의 자업자득. 하지만 판사는 의심했다. 재판 과정이 나를 갉아먹었다. 매일 과거가 떠올랐다. 결혼식장. 침, 배신. 나는 밤에 악몽을 꿨다. 내가 괴물이야. 깨어나면 울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증거를 조작했다. 아니, 숨겼다. 법적으로 회색지대. 나는 이겼다. 무죄. 그 후 그들은 완전히 사라졌다. 준호는 지방으로. 수연은 감옥. 나는 자유. 하지만 아니었다. 내 인생도 망가졌다. 로펌 퇴사, 명성이 떨어졌다. 10달이 지났다. 나는 새로운 직장을 찾지 않았다. 그냥 집에 있었다. 서울의 작은 원룸. 돈은 있었다. 저축으로. 하지만 의미 없었다. 매일 창밖을 봤다. 사람들. 행복한 커플. 나는 웃었다. 차갑게. 저들도 곧 배신당할 텐데. 밤에 회상이 왔다. 고아원 시절. 착한 아이, 친구를 믿었다. 수연처럼. 하지만 배신당했다. 항상. 그래서 준호를 만났을 때 희망이었다. 하지만 다시. 사람은 믿지 마. 그게 교훈이었다. 복수를 돌아봤다. 탐 시작. 관찰. 기다림.
연후, 새오퉁. 법과 도덕 이용. 가격. 내 영혼. 이제 나는 텅 비었다. 친구 없음. 가족 없음. 사랑 없음. 하지만 후회. 아니. 그 결혼식장에 내가 복수했다. 그게 위안. 11달, 준호가 다시 나타났다. 편지. 미안해. 내가 옳았어. 그는 지방에서 일용직. 수연은 출소 후 사라짐. 나는 답장 안 함. 그냥 불태웠다. 이제 새로운 삶.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음. 내 안에서 계속. 12달 나는 책을 썼다. 익명으로. 배신당한 여자의 이야기 베스트셀러. 사람들은 공감. 하지만 진실 모름. 그 책으로 돈 벌음. 명성 회복. 하지만 내 안은 여전. 준호가 책 읽고 연락. 내 이야기지. 그는 아름. 나는 만남. 카페. 그는 말했다. 멈춰. 우리 이미 망했어. 나는 웃음. 내가 시작했어. 그 자리. 그는 울음. 사랑했어. 정말 거짓. 나는 일어남. 끝났어. 집으로 돌아가. 거울 봄 너는 이겼어. 하지만 눈물이. 복수는 이김. 하지만 이름도 많음. 이제 나는 계속. 다음 타겟. 세상. 하지만 피곤. 이게 삶. 10달 후 나는 여전히 그 아파트에 살았다. 창밖 서울 야경이 변함없었다. 하지만 내 눈엔 다르게 보였다. 모든 게 잠재적적. 사람들, 관계, 사회. 복수가 나를 바꿨다. 처음엔 피해자. 이제 사냥꾼. 로펌에서 연락 왔다. 돌아올래. 내 재능 아까워. 나는 거절. 왜? 믿지 않음. 동료들도 배신할 수 있음. 대신 프리랜서 변호사, 온라인 상담. 안전. 사람 안 만남. 밤에 수연 꿈, 그녀의 울음. 왜 나한테 깨어나, 땀. 죄책. 조금. 하지만 억누름. 그녀가 먼저. 준호 소식. 지방 공장 일. 결혼 안 함. 좋음. 나는 여행. 제주. 바다봄. 하지만 평화 안 느낌. 복수 후. 뭐. 돌아와. 책 쓰기 시작. 내 이야기. 하지만 소설처럼. 침묵의 복수. 출판. 성공. 인터뷰 요청. 익명 유지. 책통에 사람들 공감. 현실적이야. 복수 필요해. 하지만 내 안, 불안. 발각되면 준호가 책 읽고 이메일. 내 집 나름. 고소할까? 위협. 하지만 증거 없음. 나는 답 시도해봐. 다시 망할 텐데. 그는 안함 약해짐. 수연 출소 후 연락. 용서해. 나는 만남. 그녀 초췌. 빚 갚아. 일해. 나는 말함. 내 탓. 그녀 울음. 친구였잖아. 과거야. 집 돌아가. 생각. 내가 잔인해졌어. 하지만 멈추지 않음. 그게 생존. 13달 새로운 사건.
로펌 친구 배신 사연 상담. 나는 도움. 또 복수 계획. 중독됨. 14달이 지났다. 내 책이 드라마화 제안받음. 거절. 왜? 너무 현실. 대신 블로그. 익명. 복수 조언. 사람들 따름. 감사해. 하지만 내 삶, 여전 공허. 준호 만남. 그는 회복. 새 직장. 평화롭게 살자. 나는 고개 끄덕. 하지만 속으로 감시. 수연, 해외감, 소문. 나는 자유. 하지만 포로. 복수의 포로. 15달 크라이시스. 경찰 조사, 내 제보 추적. 변호사로서 대응. 이김. 하지만 스트레스. 병원. 우울증 진단. 약 먹음. 이게 가격. 하지만 후회 안함. 16달 회복. 새 시작. 하지만 과거. 결혼식장 꿈 매일. 멈춰 하지만 못함. 17달 최종 대면. 준호와 수연 둘 다 불러. 끝내자. 그들 동의. 하지만 내 안 끝 안 남. 18달 평온. 겉으로. 속으로 변함. 이게 나. 14달 후 나는 책 인쇄로 부유. 하지만 소비 안함 그냥 저축. 밤에 산책. 한강. 사람들 봄 행복. 질투 안 느낌. 그냥 무감. 준호 소식. 결혼. 새 여자. 좋음. 아니. 감시 시작. 그의 새 삶. 약점 찾음. 멈춰야 하지만 습관. 수연. 돌아옴. 일함. 그녀 만남. 잘 지내? 그녀. 내 덕분에 배움. 빗곰. 나는 웃음. 집, 일기. 복수는 끝나지 않아. 15달 경찰. 제보자 당신? 부정. 증거 없음. 하지만 불안. 밤, 불면. 약 정신건강 가격. 16달 여행. 해외. 유럽. 하지만 돌아옴. 서울이 집. 새 클라이언트. 비스 사연. 도움. 복수. 쾌감. 17달 준호 결혼식 소식. 초대 안함 하지만 아름. 축하. 아니. 익명 선물. 과거 잊지 마. 그 불안. 좋음. 16달 내 삶 안정. 하지만 내심 불안 언제 끝. 19달 절정. 준호의 새 결혼 문제. 그의 과거 스캔들 익명 폭로. 그 결혼 파탄. 수연 다시 빚. 그녀 자살 시도. 소식 듣고 충격. 내 탓. 하지만 그들 탓. 20달 나는 로펌 복귀. 성공. 하지만 동료 의심. 내 과거. 무시. 이제 나는 강함. 하지만 밤. 질문. 행복해? 아니. 21달 최종. 준호 만남.
내가 다 했어? 그, 총 들음. 아니. 그냥 울음. 왜? 나는 말함. 내가 침 뱉었으니까. 그, 사라짐. 수연, 회복. 그녀 편지. 용서 안 해, 하지만 이해. 나는 불태움. 이제, 끝. 하지만 내 안, 영원. 복수는 이김. 하지만 이름. 마지막 날, 거울. 너는 누구? 답 없음. 과연, 복수가 정의였나?